자, 다음은 야당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두 가지 기사가 준비되어 있는데 먼저 첫 번째 기사입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최근에 지지율 위기라는 평가를 좀 받고 있죠. 윤 지지율 위험하다. 위험하다고 얘기합니다. 입당하면 계륵 안 될 것이다. 이 계륵은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계륵 얘기를 했죠. 그래서 입당하면 계륵 안 되고 닭갈비다.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안철수 초기와 비슷하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러나 이 발언에 대해서 당내에서는 이준석 대표 발언이 더 위험하다 또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준석 대표 그리고 이에 대한 윤석열 전 총장의 반응도 있는데요. 확인해 보시죠.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 추이를 우리 대표님은 어떻게 분석하고 있었어요? 위험하죠. 근데 그 검사가 지금 용기를 좀 잃은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약간 아쉬운 지점이 뭐냐면은 과거에 안철수 대표가 정치에 대해서 좀 미숙했을 때 또는 정치에 처음 참여하셔가지고 좀 방향성을 설정하는데 어려움 겪으셨을 때 했던 판단들과 아주 비슷한 판단들을 하십니다. 예를 들어 여의도 정치에 이제 숙달된 분들과 좀 거리가 있는 분들이 보통 여의도 아닌데 캠프를 차리려고 합니다. 정치를 하려면 여의도 한복판에서 겨뤄야 되는 것이지 그러면서 사람도 드나들고 하면서 해야 되는 것이 여의도를 회피하면서 정치하신 분들 저는 글쎄요. 그런 모델은 대부분 성과가 안 좋습니다. 글쎄 뭐 여의도 정치가 따로 있고 이 국민의 정치가 따로 있고 뭐 하겠습니까? 정치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국민의 안전과 먹고 사는 문제를 고민하고 하는 것이 정치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 그 정치에 대한 거부감이 있으면 제가 시작을 하지 않죠. 국민들이 많이 실망하는 부분도 있고 저 또한 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거는 좀 바뀌어야 된다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결국 그런 거를 고치기 위해서 이 세계에 발을 디딘 건데 뭐 그런 거부감으로서 어떤 정치적인 선택과 행로를 정하는데 영향을 받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김종혁 전 부장님. 예. 이준석 대표가요. 지금 윤석열 전 총장 지금 모습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초기 모습, 정치할 때 초기 모습과 비슷하다. 닮았다고 했어요. 그렇게 보이세요? 아니라고 보세요? 저는 그렇다고 보죠. 우왕좌왕하고 있고 그다음에 메시지를 어떻게 전할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집토끼도 잡아야 되고 산토끼도 잡아야 되고 국민 지지도가 이렇게 많이 올라갔는데 거기에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심취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두려운 부분도 있고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비슷한데 저는 그거보다도 이준석 대표가 저렇게 얘기를 하면 저거는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도 그렇고 안철수 지금 국민의 당 대표에 대해서도 그렇고 두 분 모두를 공격하는 것 같은 느낌이 그렇게 들어요. 뭔가를 좀 안 좋게 규정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면 두 사람 다 어떻게 보면 당에서 끌어들여야 되는데 당 대표가 저렇게 얘기하면 예를 들면 자존심이 상해서라도 윤 총장은 들어오기가 힘들 것 같아요. 자꾸 이렇게 나온다면. 자꾸 들어와. 우리가 봐줄게. 너 지금 잘못하고 있는데 우리 당으로 들어오면 우산 펴줄게. 그러면 그게 자존심 상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들을 수도 있겠네. 그래서 이 대표 발언이 더 위험하다. 또 이런 반발이 어디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맥락을 좀 깔고 있는 거죠, 지금요.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뭔가 전망을 좀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지지율 완만한 하락되는 입당이 빨라질 것이고 뚝 떨어져서 급락된 야권 전체가 치명타다. 지지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요. 적당히 떨어지면 되레후제. 이거 어렵네요, 지금. 완만히 떨어진다, 뚝 떨어진다, 적당히 떨어진다. 적당히 떨어지는 게 호재다. 이 기사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일단 김건학 교수님. 윤석열 전 총장 지지율 앞으로 어떤 흐름일 것으로 전망하세요? 지금 하락 추세인 것은 확실하고요. 이제 속도의 문제죠. 어느 정도로 빠르게 하락하느냐의 문제인데 지금의 상황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확신층이 아닌 분들이 빠져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PK, 호남 그리고 중도층에서 지금 빠져나간 겁니다. 지금 이제 남아있는 지지율의 가장 핵심적인 건 누구냐면 국민의힘당 지지자들이에요. 70% 정도가 거기에 해당이 되는데 지금 입당이 안 된 상태에서 이분들이 계속해서 윤석열 전 총장을 지지할 것이냐. 왜냐하면 본인의 당도 아닌데
이게 이제 사실상 그 지지자들과 지금 윤석열 전 총장 입지의 괴리가 발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순간 당내에서 유력 후보가 등장한다. 그러면 순식간에 빠져나가서 그 후보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은 급락할 수 있는 것이죠. 문제는 이제 그 당내에서 어떤 후보가 가시성을 갖고서 이제 떠오르느냐의 문제인데 그것이 좀 불투명하다 그러면 잠정적으로 계속 남아있을 가능성도 있다. 뭐 이렇게 연수가 국민의힘 내부에서 좀 약간 약진을 하는 누군가가 있는가 없는가 이 부분을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형태로든 지금 양쪽이 분리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양쪽이 다 손실이에요. 시너지 효과가 안 나오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최인영 변호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가장 국민의힘에게 유리한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 흐름은 뭡니까? 여기 뭐 한 3가지 소개됐어요. 뭐 완만하게, 적당히, 급락. 뭡니까? 어쨌든 그 외부에 있긴 하지만 여전히 범야권 후보기 때문에 잘 나가는 것이 제일 좋죠. 잘 나가는 게 제일 좋다. 네, 그것이 해서 이른바 국민의힘 당의 이 경선 버스에 올라타서 하든 아니면 나중에 이제 지난번 4.7 서울시장 선거처럼 나중에 또 후보를 단일하든 그 구도가 어쨌든 간에 윤석열 지지자가 잘 나가는 것이 현재로서는 좋은 것이죠. 다만 현재 전 개인적으로 봤을 때 윤석열 지지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시점에서는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올라갈 거는 전망이 잘 안 되세요? 근데 올라갈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김관우 교수님과 저는 약간 달리 평가를 하는데요. 떨어지는 이유를 2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민주당 경선의 컨벤션 효과, 또 하나는 윤석열 전 본인의 행보의 한계 이렇게 보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한 6대4 정도로 민주당 경선 컨벤션 효과가 조금 더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상당수 지금 윤 총장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민주당을 지지를 했다가 거기에 아니 지금 현재 도대체 이게 무슨 공정이 이런 공정이 있냐 하면서 굉장히 화난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들 중에 지금 민주당에서 당내 경선을 하다 보니까 그분들의 시각은 윤 총장에 가기보다는 일단 어쨌든 간에 민주당 쪽으로 시각이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낙연이건 아니면 이재명이건 둘 중에 한 명으로 통합되는 순간 거기에서 지지하지 않는 분들은 다시 윤 총장으로 올 수 있는 그런 구도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올라갈 계기가 있을 수 있다. 지금 민주당이 좀 쏠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다. 여기 하나가 빠졌군요. 그럼 올라갈 경우 지금 최인영 변호사가 설명해 주신 거에 올라갈 경우는 그럴 수 있다라는 거 여러 가지 전망을 좀 섞어놔 있습니다.